캐스터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미국 경제의 힘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?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던 고용 보고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한 번 위축됐습니다. 다만 고용 보고서 속 가계 조사 결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. 이 같은 혼란 속의 3대 지수는 지난 금요일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3대 지수는 결국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다우 지수는 0.22%, 또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.11%, 0.23% 떨어졌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국채금리 급등에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애플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돼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. 어떤 AI 전략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. 또 내일부터 액면 분할이 된 채 거래를 시작할 엔비디아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총 10위까지도 보면 메타는 소폭 떨어졌고 또 그 밖에 일라이릴리와 JP모건이 1% 넘게 올랐습니다. 논란이 됐던 고용보고서 확인해 볼까요? 5월 신규 일자리 수는 27만 2천 건 늘어 로이터 예상치 18만 5천 건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. 하향 조정된 지난 4월 수정치 16만 5천 건보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. 이외에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.1%, 전월 대비 0.4% 늘어 이 또한 예상치보다 높았죠. 다만 실업률은 3.9%에서 4%로 올라섰는데요. 4%대의 실업률을 보인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. 고용보고서는 가계조사를 통해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이 가계조사에서 고용이 4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올랐습니다. 이를 보고 웰스파고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고용시장 열기는 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. 또 찰스 슈왑은 고용시장이 이면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물론 고용보고서가 뜨겁게 나오자 JP모건과 시티은행은 7월로 예상했던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늦추기도 했죠.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자 한동안 큰 폭으로 빠졌던 미 국채금리는 폭등했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는 0.15%포인트, 2년물 국채금리는 0.16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국제유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지난 금요일에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5달러, 79달러에 마감됐습니다. 고용보고서가 다시 뜨겁게 나오면서 이번 주 이벤트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특히 핵심 일정은 12일에 집중돼 있는데요. 먼저 12일에는 5월 CPI가 공개됩니다. 월가에서는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.3%, 전년 대비 3.5% 올라 직전치의 0.3%와 3.6%보다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특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월 대비 헤드라인 수치는 직전치보다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CPI가 발표되고 같은 날 오후에는 FOMC가 진행되죠.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사실상 동결이 될 예정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6월 점도표와 경제전망 요약에 쏠려 있습니다.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준위원들은 올해 3번 인하를 제시했었는데 이를 두 번 혹은 한 번으로 낮출지가 관건이겠고요. 이와 함께 지난번 높아진 중립금리도 재차 수정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아울러 이번 주에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, 테슬라 주주총회, 엔비디아 액면 분할 등 빅테크 기업 일정들이 여러 예정돼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쿠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투자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